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 TV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달, 바로 10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월은 공포의 달일까요? 아니면 절호의 기회일까요? 저희가 주식 트레이더 영감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보세요. 한쪽에서는 10월 공포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폭락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10월을 베어마켓 킬러라고 부르네요. 이건 뭐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그럼 먼저 다들 왜 그렇게 10월을 무서워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아주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공포는 명백히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폭락들이 모두 10월에 일어났거든요.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1929년 대폭락,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22% 넘게 떨어진 1987년의 블랙 먼데이,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10월이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시장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절단에 불과합니다. 10월에 무서운 별명을 안겨준 바로 그 역사가 동시에 베어마켓 킬러라는 강력한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이 숫자가 바로 결정적인 반론의 근거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20% 이상 장기간 하락하는 베어마켓, 즉 약세장이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베어마켓 중 무려 13번이 바로 10월에 끝났습니다. 절망이 새로운 상승장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10월이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와, 그렇게 큰 폭락들이 있었는데도 평균을 내보면 오히려 수익률이 플러스라는 건가요? 이거 정말 의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195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S&P 500과 나스닥 모두 10월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입니다. 무서운 헤드라인들이 기억에 강하게 남을 뿐 통계적으로 보면 10월은 하락장보다는 오히려 전환점, 즉 턴어라운드의 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은 특정 시기에는 더 뚜렷해집니다. 특히 2025년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해에는 성과가 더 좋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 시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대통령 선거 다음 해의 10월 평균 수익률을 보면 S&P 500은 1.3%, 나스닥은 1.9%로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번 10월이 긍정적일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데이터죠. 최고의 6개월이라는 말 들어본 것 같아요.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시장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 맞죠? 그럼 10월은 여기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10월은 바로 그 최고의 6개월을 위한 발사대 역할을 합니다. 주식 트레이더 연감에서 유명해진 이 이론에 따르면 11월부터 4월이 연중 가장 강력한 시기인데 10월이 바로 이 강세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의 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시장 전체의 흐름만이 아닙니다. 특정 섹터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은행, 기술, 그리고 소비재 같은 핵심 분야들이 바로 10월 초부터 가장 강력한 계절적 강세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 몇 달간의 평균 수익률도 아주 인상적이고요. 와, 듣고 보니 10월이 기회의 달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정말 탄탄하네요.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알다시피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5년 10월, 우리가 실제로 주의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10월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첫째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죠. 둘째는 소비자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지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대출이자에 영향을 미치죠. 전문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잡히거나 고용시장이 살짝 식는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이건 보통 기술주나 성장주의 아주 좋은 소식이죠. 반대로 물가가 여전히 높거나 고용이 너무 과열됐다는 나쁜 소식이 나오면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될 거라는 신호로 해석돼서 시장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이해가 쏙쏙 되네요. 데이터도 많고 변동성도 클 것 같은데 그럼 투자를 막 시작한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10월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접근법이 있을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간단한 대응 전략, 일종의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 전후로는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둘째, 전환점을 주시하세요. 역사적으로 10월은 월초보다 월말로 갈수록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무서운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흔들려서 성급하게 파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식 트레이더 연감에서는 10월 초부터 시장이 강해지는 신호를 찾아보라고 조언합니다. 뉴스에 반응하기보다는 시장 스스로가 상승 추세로 돌아설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날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MACD 같은 기술적 지표에서 매수 신호가 뜨는 것처럼요. 와, 정말 명쾌하네요. 그럼 오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0월의 무서운 평파는 실제 있었던 몇몇 사건들 때문이지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둘째, 통계적으로 보면 10월은 약세장을 끝내는 베어마켓 킬러이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셋째, 올해는 주요 경제 뉴스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10월 말은 최고의 6개월로 이어지는 강력한 매수기회였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죠?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